여러분들께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오픈아트에서 제공하는 프롬프트 집을 다운을 받으시라고 링크를 연결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운은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댓글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픈아트에서 제공하는 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는데요.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실 때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가장 먼저 여러분한테 띄워드린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두 차례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프롬프트를 커뮤니티나 다른 쪽에 카톡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올리는 거를 간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 답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막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순서에 구분이 없이 프롬프트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입력을 하신 것 같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에 적용하고 뭐 저기에 중간에 삽입을 하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적용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 프롬프트북을 보기 전에 그냥 상식적으로 제 경험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보다 예를 들어서 뭐 100배가 크다 손 치더라도 인식하는 순서는 제일 첫 글자를 입력한 프롬프트를 입력한 순서대로 걔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인식하고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보다 100배가 더 용량이 큰다 하더라도 그 인식하는 부분의 중요성의 가중치를 내가 의도하는 바와 인공지능이 받아들이는 차이 사이에서 갭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어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롬프트의 순서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 프롬프트북을 보기 전에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용을 했었습니다. 프롬프트를 보여드리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첫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찬우와 닮은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원하는 100%가 반영된 프롬프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100%를 그래도 근사하게 얻은 게 장은우를 닮은 이미지에 전신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플라워파크에서 걸어가는 차은우의 모습을 연출을 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때 여기에서 이걸 확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바디 괄호를 치고 가중치를 뒀습니다. 가중치도 보통 뭐 1.2, 1.4가 아니라 2.0을 줬습니다. 뭐냐면 헤어부터 머리카락부터 신발까지 나오는 전신의 사진을, 전신의 모습을 2로 줬습니다. 그런데도 가중치를 2를 두면서도 맨 앞 부분에, 프롬프트 입력란의 맨 앞부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플라워파크에서 걸어가는 소년이라는 부분에 괄호를 해서 가중치를 2를 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 이 프롬프트 북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여쭈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걸 오늘 상세히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설명을 드리고 활용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역시나 핵심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단어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예시를 든 겁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는 고양이,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출이 되고요. 화성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고양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화성에 있는 테이블에 고양이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는 화성식 테이블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화성 형태를 연출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여기에 고양이가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이 모습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어떻게 졌냐면 테이블에 앉아있는 고양이, 그리고 그 테이블은 화성에 있다. 이게 인공지능의 한계라는 거죠. 뭐냐면은 고양이와 테이블이라는 개체를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문장으로, 단락 문장으로 두 문장을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순서가 테이블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부터 먼저 인식을 하고 테이블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문장을 구성을 할 때 이렇게 순서의 배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픈 아트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적용하는 거는 인공 챗 GPT나 여러 하는 부분도 용 프롬프트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작업을 해보고 효율적인 방법을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더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까운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내 머릿속에 흐르고 있는 생각을 읽어 드릴 수는 없고, 내 생각을
내가 문자로 바꾸게 되면은 그 문자를 이해하고 내 생각을 따르려고 하는 게 인공지능이지, 내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글로 다 완벽하게 인공지능이 흡수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작성을 하지 않으면은, 인공지능은 시킨 대로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내가 원하는,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게 100인데 단어로 글로 표현한 게 20이라면은 20 정도의 답만 내놓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사항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100%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질문을 그렇게 잘 묘사해서 하시면은 거기에 맞게끔 인공지능이 답을 주는 겁니다. 이미지 생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실 때도 단어의 순서 배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앞쪽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형용사나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어의 순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인공지능의 일을 부려먹으려면 가장 중요한 단어를 우선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다가 배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인공지능이 잘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 내용을 보질 않고 제가 경험하고 그렇게 시도해 본 부분을 가지고 단어 순서를 배열을 하고 가중치를 줘야 된다고 프롬프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 그렇게 했었는데, 오픈 아트북을 요청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활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펴보는 순간에 제일 상단 부분에 14페이지 본격적인 설명의 시작 부분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저니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인공지능을 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이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글로 적은 범주 내에서만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100개의 단어를 입력을 하면은 그 100개의 단어를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인공지능한테 전달이 된 단어를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해서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조차도 뉘앙스라든가 은유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은 가장 먼저 받는 단어를 인식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한 거고, 그 사람이 호감이 가는 사람이 말을 뱉는 첫 마디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고 호감으로 다가오고 하듯이, 인공지능도 가장 먼저 인공지능에게 전달하는 단어를 가장 가중치를 두고 흡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하셔서 이 프롬프트를 작업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이 원하시는 쪽에 가까운 답을 얻으실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